어이, 윌리엄, 도대체 자네 간덩이는 어떻게 생겨먹은 건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맨날 건물 사이를 그렇게 맨손으로 넘어다니다가 큰일 난다고. 미국에서 저널리스트로 근무 중이었던 저는 쉬는 날이면 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대체로 위험 요소들이 포함된 스포츠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속도감이 있거나 아주 높은 곳에서 하는 스포츠들도 있습니다. 또 고도의 신체적인 능력이나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는 스포츠도 있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파쿠르라는 운동이었습니다. 맨손으로 건물이나 벽을 타거나 뛰어넘어 다니는 운동인데 속도감과 스릴, 그리고 운동 능력 향상까지 해주기에 저의 최애 운동이 되어버렸죠. 제 주변에는 그렇게 위험한 운동을 왜 하냐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굳이 그렇게 위험한 운동을 하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운동을 함으로써 저의 존재 가치를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위험하지만 그것을 해낼 때의 그 짜릿함, 스릴과 재미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스포츠를 즐기는 자체로 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저의 스포츠 정신을 이해해달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니 그런 부분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정신을 추구하면서 딱 한 번 지독스럽게 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그런 미친 생각을 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당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죠. 주말만 되면 늘 스릴 있고 위험한 스포츠만 찾아다니던 저는 미국 내에서는 더 이상 저를 자극할 스포츠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거의 병적으로 그런 것들에 집착하던 시기여서 오로지 그런 것만 보이는 것 같았죠. 그래서였을까요? 주말에만 즐기던 그 위험병이 이번에는 저의 본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세계의 깡패 역사라는 주제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중에는 미국의 갱스터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의 마피아, 멕시코 카르텔, 중국의 사마페 등등. 이름만 들어도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조직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해당 프로젝트를 모두 기피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희열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거다. 내가 찾던 스릴, 그동안 내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스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직장 상사에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어필했고, 어차피 아무도 안 해서 잘못하면 없어질지도 모를 프로젝트였기에 곧바로 수락하더군요. 수많은 조직 중에서 저는 중국의 사마페 조직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따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길로 곧바로 홍콩에 도착한 저는 하루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홍콩의 음식들을 먹으러 다니며 오간만에 여행을 온 기분을 내면서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곧바로 홍콩 내를 돌아다니며 사마페에 대한 정보를 캐고 다녔죠. 사실 제가 홍콩에 온 것도 사마페의 주 활동지라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홍콩의 중심가로 불리는 침사추이 쪽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사마페에 대한 정보들을 물어보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은 사마페라는 이름을 들먹이자 하나같이 문을 닫아버리거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두려운 것이겠죠. 하지만 의외였습니다. 그냥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저렇게 거부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아마도 미국인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포기할 제가 아니었죠. 최대한 어르고 달래서 겨우 정보를 얻고 인터뷰를 따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일을 적당히 하고 돌아가야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들쑤시고 다닌 탓인지 사마페 조직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들어간 듯 했죠. 어느 날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저에게 찾아와서 중국말로 뭐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죠. 제가 중국에 파견을 오게 되었던 것도 출중한 중국어 실력 덕분이었으니까요. 어이, 미국 기자 양반.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캐고 다니는 거요? 이유나 좀 합시다. 뭐 이상한 기사거리라도 내려고 그러는 거요? 그런 거면 기자 양반 신상에 문제가 생길 텐데. 협박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찾아온 것인지 헷갈렸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아저씨가 삼합회의 일원일 것이라는 강력한 느낌이었습니다. 협박이고 뭐고 저는 곧바로 기자의 본색을 드러냈죠.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고 절대 이상한 기사를 내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죠. 처음에는 의심쩍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아저씨는 이내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한 식당의 주방을 통해 이어진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아주 어두웠고 음침한 곳이었죠. 아마 제가 미국에서 주말마다 그러한 위험과 스릴을 즐기던 사람이 아니었다면 소변을 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긴장된 저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주로 저의 질문은 삼합회에 대한 정보들이었습니다. 삼합회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나, 그리고 언제부터 결성이 된 것이냐, 그리고 주 수입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라는 식의 질문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질문으로 생각한 저는 태연하게 질문을 이어갔지만 이런 질문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인상이 험악해지며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직급이 높아 보이는 중년 남자가 주변에 있는 젊은 남자에게 작고 음침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죠. 만약 제가 중국어를 할 줄 몰랐다면 아마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중국어로 저를 처리하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불길한 예감을 한 저는 무슨 이유로 그러는 것이냐고 최대한 저들을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마치 처음부터 나에게 좋게 대해줄 생각이 없었던 사람처럼 인상을 구기며 달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던 그들은 어딘가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의 본능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을 가는 것이 그 당시의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들을 상대로 대응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몸과 몸이 부딪히며 빈틈을 만들기 위해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휘두른 무기에 베인 것인지 잘 기억은 나질 않았지만 팔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상처만 난 것은 어쩌면 천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그들을 피해 도망을 가는 와중에도 저는 제가 미국에서 주말만 되면 즐겼었던 파쿠르라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장애물을 잘 뛰어넘을 수 있었기에 그들을 피해서 장애물이 많은 곳으로만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과 저의 거리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들을 따돌리고 조용한 곳에서 숨을 돌리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이곳에 머무르면 그들의 구역에서 결국 큰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던 중이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인터뷰를 포기하고 살기 위해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긴 한숨을 내쉬며 정말 힘든 여정이었다고. 이제는 미국인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하다는 듯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죠. 제 몸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공항에 도착하여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던 때였습니다. 시야는 점점 뿌옇게 흐려졌고 호흡은 점점 가빠왔습니다. 죽으림을 다해서 도망을 치느라 땀을 좀 흘리긴 했지만 이 정도의 운동량으로 제 몸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았죠. 그러다 흠칫 섬뜩한 생각에 사로잡힌 저는 제 팔에 있는 상처를 바라보았고 기억이 끊긴 것도 그와 거의 동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가 저를 반겼습니다. 게다가 어떠한 네모반 듯한 박스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죠. 처음에는 제가 공항에서 정신을 잃었을 때 삼합회 무리가 저를 데리고 가서 무슨 짓이라도 벌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내가 이런 곳에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그들이 벌인 짓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여기 사람 있다고. 목소리가 터져나갈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외치는 살려달라는 소리가 좁디 좁은 박스 안에서 메아리칠 뿐이었죠. 저는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었어도 저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면 아무런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딘지도 모를 그 어둡고 좁은 곳에서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운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렸고 이내 제가 있는 의문의 박스가 개봉되었거든요. 그렇게 죽다가 살아난 제가 처음으로 목격한 것은 동양 여자였습니다. 병원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렸죠. 맙소사. 진짜 살아있었네요. 미국인이세요? 아, 저는 한국인이고 이곳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홍콩 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간호사라고 소개한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저는 이곳 병원에 긴급 환자로 후송되었고 병원에 도착 당시 심장 박동은 끊긴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몸도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였다고 했죠. 의료진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고 그렇게 15분 넘게 심전도 정지 상태가 지속되어 결국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했다고.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은 상태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병원 영안실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 간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병원을 몰래 탈출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병원을 빠져나온 저는 곧바로 비행기에 올랐고 홍콩을 벗어났습니다. 미국으로 갔냐고요? 아니요.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놈이 또 간땡이가 부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을 어느 정도 치유할 목적도 있었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병원 영안실에서 한국인 간호사분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심정지 상태로 사망 선고까지 받게 된 이유에 대한 것들이었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팔에 생겼던 그 상처로 특정 독성 약물이 주입되었고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심정지 상태를 유발했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을 알아낸 한국인 간호사분이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영안실에 안치된 저를 보러 왔던 거였습니다. 만약 저는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랐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분이 했던 말이 저를 한국으로 오게 했습니다.